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맨해튼과 뉴저지 폭발 사건이 테러인지 여부를 두고 수사가 미궁에 빠진 가운데 사건 용의자와 주변 인물들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테러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FBI는 2년 전에 사건 용의자인 아마드 칸 라하미를 상대로 테러리즘 관련성을 조사했지만 무혐의 종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1년 넘게 체류하다 2014년 미국으로 돌아온 라하미는 같은 해 8월 남자 형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라하미의 아버지 모하마드는 당시 경찰에 자신의 아들이 테러리즘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FBI는 모하마드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합동 테러 대책팀으로 이관했으나 모하마드가 홧김에 진술이라며 한 발 물러서 라하미에 대한 대면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한편 수사당국은 라하미의 아내와 어머니의 행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전 파키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져 당국은 파키스탄 당국과 협조해 이들이 라하미의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렇듯 수사가 진행되면서 2년 전에 용의자를 수사하고도 별다른 처벌 없이 종결해 결과적으로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드 칸 라하미, 이 폭발물은 어디에서 조달했을까요? 검찰은 어제 라하미가 이베이를 통해 폭발물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아흐마드 라힘이라는 이름의 사용자는 이베이를 통해 구연산과 배선탄, 전자식 점화장치와 베어링 볼 등 재료를 구입하고 뉴저지의 퍼스 엠보이로 배송시켰습니다. 이 퍼스 엠보이는 라하미가 이달 초까지 근무하던 지역으로 수사당국은 이 아흐마드 라히미가 라하미의 아이디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라하미는 압력밥솥에 베어링 볼과 크리스마스 전구, 유산탄 등을 가득 채워 폭탄으로 만들었으며 폴더형 스마트폰을 기폭 장치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보스턴 마라톤 폭발 당시 사용된 폭탄과 유사한 방식이며 샌 버나디노 총격 테러범이 남긴 폭탄과도 동일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하미는 폭발을 일으키기 전 직접 손으로 일기장에 신의 뜻에 따른다는 뜻의 인살라, 길거리엔 폭탄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경찰엔 총격을, 탄압자인 죽음을 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형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JFK 공항에서 일가족을 태운 리무진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은 어제 오후 8시 55분경 선라이즈 고속도로에서 인근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했다 64세 남성 마이클 윈이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에게 다가가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으나 리무진 운전자 마이클 윈은 해프마일을 더 달린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차량 안에는 뒷좌석에 22개월 된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탑승해 있어 마이클 윈의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경찰은 마이클 윈이 공항 리무진 서비스 운전자로서 JFK 공항에서 이 가족 손님을 태우고 롱아일랜드로 가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를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과 체포 불응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어제 뉴저지의 클라크에서는 한 남자가 칼을 들고 한 여자를 추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클라크 시장인 보나코르소는 어젯밤 7시 45분경 경찰이 출동해 이 남자를 발견하고 용의자의 다리에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총을 맞을 때까지 경찰에게 돌진하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용의자 외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정이 지난 월요일 새벽 센트럴파크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던 남성이 불시에 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뒤통수를 가격당해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소유하고 있던 휴대폰 3개를 뺏겼습니다. 이날 영상은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포켓몬고 게임 유저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영상에는 센트럴파크 W59가와 센트럴 드라이브 인근에서 포켓몬을 잡고 있던 43세 남성 뒤로 한 남자가 다가오고 뒤에 다가온 남성이 포켓몬고 게임을 하던 남성의 뒤통수를 기습 가격해 휴대폰을 뺏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뉴욕시경은 포켓몬고 유저들에게 게임할 때 주변을 항상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어린이 진통제로 사용되는 코데인이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소아협회는 19일 코데인을 18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했을 경우 호흡기 계통에 문제를 유발하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3개 주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코데인은 어린이 감기약이나 진통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유소 간판마다 나와 있는 가격표, 이 프리미엄이란 이름에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전미자동차협회 AAA가 최근 이 프리미엄이 일반 레귤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이 프리미엄 가솔린을 주입하는 것이 낭비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AAA는 지난해 1,650만 명의 운전자들이 프리미엄에 연간 21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며 연비나 가속력 향상, 배출가스 감소 등 차량 성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AAA에 따르면 프리미엄과 레귤러는 옥탄 비율이 다른 가솔린으로 이 프리미엄은 옥탄 비율이 91 이상이고 레귤러는 87입니다. 이 옥탄 비율은 기름이 연소될 때 엔진에서 발생하는 이상 점화 현상을 억제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보통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상 점화 현상이 적어 고급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 엔진이 레귤러를 쓰도록 설계돼 있어 레귤러를 주유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면 프리미엄 연료를 써도 별다를 점이 없다는 것이 AAA의 설명입니다. 플러싱에 또 다른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뉴욕시 빌딩국의 주상복합 건물 플러싱 포인트 플라자에 주거 빌딩 2개가 접수됐는데 이 플러싱 포인트 플라자는 플러싱의 벤윅 익스프레스웨이와 40로드 사이 44만 465 스퀘어핏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주거용 빌딩 2개와 호텔 건물 1개가 이어져 있는 1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로 신축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총 326가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아파트의 평균 면적은 845 스퀘어핏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27만 8,365 스퀘어핏의 상업시설 및 호텔 공간과 1,500 스퀘어핏의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어제 열린 유엔 총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해 그의 재임 8년 기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유엔 연설을 마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가 99%를 제어하는 세상은 절대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하며 협력과 통합의 더 나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국 정상들과 정부 그리고 유엔이 이러한 최소한의 진실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48분간의 연설을 끝맺었습니다. 한편 반기문 총장은 비슷한 시기에 임기를 마치는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의 고위 인사를 초대해 유엔 사무총장 마지막 오찬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뉴욕주 북부 빙햄튼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일명 롤이라고 불리는 게임의 대회가 열립니다. 이 빙햄튼 롤 챔스는 뉴욕 주립대 빙햄튼에서 개최하는 북미 한인 유학생 간의 롤 학교 대항전입니다. 이 빙햄튼 롤 챔스 2016은 오는 25일부터 총 7번의 경기를 중계하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는 뉴욕 주립대 빙햄튼 캠퍼스와 카네기 멜론대, 보스턴대와 유타대, 로체스터대 등 미국과 캐나다 지역 10개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총 11개 팀이 참가해 조별 리그를 거쳐 우승자를 가려냅니다. 9월 21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